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패드 구매 고민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과연 아이패드 5를 사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패드 에어 4를 구매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아이패드 에어 5가 발표가 되었을 때요 여러가지 업데이트를 강조를 하였는데요, 아이패드 에어 4와 에어 5세대의 그 겉모습은 완전히 같습니다. 아마도 이야기를 안 하면요 모를 정도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나 디자인, 스피커 다 같아서요 아이패드 에어 4용으로 나왔던 액세서리의 그 모두를 에어 5와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애플 펜슬 2세대도 에어 4, 에어 5의 사용이 가능하죠. 아이패드 밑부분에 USB-C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번에 출시가 된 아이패드 5세대가 전 4세대보다는 빨라져서 최대 10GB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데이터 트랜스퍼 속도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 에어 5세대로 구매를 하고 나서 이 USB-C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충전하는 데만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카메라나 다른 큰 용량의 파일을 계속해서 보내야 한다고,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나 많이 장소를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빠른 USB-C 포트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냥 만졌을 때도 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지만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무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모델 다 터치 아이디를 사용하는데요, 처음 세팅 시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등록하게 되는데 여기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요 그냥 바로 손가락을 댔다가 떼면은 바로 언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지그시 하고 계셔야 합니다. 너무 빠르면요 아이디 센서가 충분히 정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에러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요,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서도 페이스 아이디를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iOS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마스크 낀 상태로 인식이 되도록 만들어져서 기대를 했었지만은 조금 아쉬웠어요. 아마도 나중에는 그것까지 넣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색깔도 그렇지만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는 아이패드 에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4세대는 아이패드라고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패드 에어가 처음 나왔을 때 조금 둥그랬잖아요, 그 밑부분이. 그래서 누가 봐도 에어라고 알 수 있었는데 다시 네모내지면서 에어만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졌다고 느낀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 에어를 넣으면서요 나는 에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큰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전면 카메라 기능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는요 4메가픽셀, 지금 시대에 조금 뒤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서는 12메가픽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센터 스테이지 기능으로 여러분이 프레임 안에서 움직일 때 카메라도 같이 움직이는 그 트래킹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회의 자체가 온라인으로 많아지면서 이 기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패드의 호감도를 올리는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면 카메라는요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5세대 12메가픽셀로 갖고 스피커도 스테레오 스피커로 위아래 2개씩 있습니다. 물론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서 제일 크게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M1 칩이 들어간 건데요, 에어 4세대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턱을 낮춰서 저렴한 가격에 M1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그 싱글 및 멀티코어 퍼포먼스가 1583, 4198인데 M1은 1700, 7200으로 퍼포먼스 부분에서 많은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많은 어플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세서를 많이 돌릴 때 핸들링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에어 4세대나 5세대는 2360에 1640 픽셀에 500니트 246ppi로 완전히 같고요, P3 와이드 컬러 디스플레이도 같습니다. 더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색깔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전보다 더 컬러풀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부분이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서는 전 4세대 60Hz가 아닌 120Hz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지만요, 아직까지 120Hz는
아이패드 프로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여러분이 120Hz를 꼭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물론 60Hz와 120Hz에 그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든지 민감하신 분들은 그 속도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데 60Hz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20Hz가 아니라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나 5세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60Hz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안 사. 그것도 조금 아닌 듯해요. 그래도 나는 120Hz가 좋다라고 하시면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색깔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번에 출시가 된 아이패드 에어 5세대가 5가지 색깔로 나와서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그 룩스의 차이를 두었는데요. 제가 아이패드 1세대로 한국에 가지고 갔을 때 엄청나게 시선을 사로잡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좀 남에게 보여주고 싶다, 누가 봐도 이거는 에어 5세대라고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이패드 에어 5세대가 더 주변에 관심을 많이 받을 듯 해요. 그때 조금 투명한 케이스를 사용해야지 다른 이 뒷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 키보드 같은 이 뒷부분에 아무것도 이 색깔을 보여줄 수 없는 키보드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이쁜 색깔의 아이패드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케이스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64기가, 256기가예요. 저는 게임을 안 하고요. 결국 사용하는 것이 콘텐츠 짤 때나 영상 볼 때라 64기가라고 해도 괜찮은데 사실 조금 64기가는 지금 이 시대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많은 영상과 사진이나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면은 64기가는 진짜 적습니다. 물론 외장 하드에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할 때마다 외장 하드에 연결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64기가보다는 128기가를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일부러 128기가를 출시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또한 들기도 합니다. 지금만 사용하실 거 아니잖아요. M1까지 들어갔으니 향후 몇 년은 사용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실 텐데 프로세서는 좋은데 용량 자체가 적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향후 2, 3년 후에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배터리 라이프는요, 일단 스펙으로 보았을 때 2가지 10시간 정도 나왔는데요. 제가 계속 비교하면서 사용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느낌상 비슷하게 드는 듯 합니다. 제가 많이 사용할 때는요, 이틀에 한 번 조금 적게 사용하면은 3일에 한 번 충전을 하는데 저는 30% 정도 되면 충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빨간색으로 가면은 제가 불안해져서 그 가기도 전에 바로 한 20%부터 빨간색이 되잖아요. 그 전에 30%에 딱 그 나만의 기준을 두고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 작업을 할 때에는 배터리 신경은 거의 안 써도 될 듯 하고요. 그래도 일단 가격으로 봤을 때요,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가격 라인을 애플이 킵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애플의 그 리스펙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에어 5세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나?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좋은 아이패드이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업그레이드 자체가 아주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마이너적인 업그레이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애플에 나와 있는 디바이스 가격만 64기가 기준으로 약 한 78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마도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그 256기가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가성비로는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즉 4세대를 가지고 계시면 굳이 업그레이드 안 하셔도 될 듯 하고요. 에어 5세대도 좋지만은 4세대 256기가도 생각해 볼만 하다. 아니면은 그냥 아이패드 프로로 가셔가지고 120Hz 그 다음에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미국 투브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